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세요? 이름 ENN이, 바꿀 수 없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0시에 하니까 또 시간이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적게 오시네요. 사실은 목요일 날 할 예정인데, 어제 승준아, 연애가 초음파 때문에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10시 됐네요. 참가 선생님 몇 번 안 오셨네. 보자. 배용몽 선생님, 이현애 선생님 오셨네요. 예. 그러면 승준아,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 여기 강의. 예. 지난번에는 첫 번째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질환별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간암. 요번에 부산시 개헌외과사의 강의 제목이 췌장의 종괴성 질환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판크레아스 캔서입니다. 우리가 췌장암의 90에서 95%가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암 이꼬르 췌간암, 판크레아스 덕털 아데노칼시노마가 되는 거죠. 판크레아스 덕털 아데노칼시노마, 췌간암은 이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닥트에 생기는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이 암의 특징은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겨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죠. 그래서 이 섬유 결합 조직, 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굉장히 풍부한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 섬유 조직이 많으니까 당연하게 단단하죠. 그리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니까 침범해서 데스모플라스의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가 주체관을 둘러싸거나 또는 주체관을 침범하게 되면 프록시말 판크레아스 덕트의 딜라테이션 그리고 그 판크레아스 부분에 위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의 P닥트 딜라테이션 되는 메커니즘은 P닥트에서 암이 생기가 이 옵스트럭션 생기는 게 아닌 거,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덕트에서 암이 생기가 주위 조직을 침범해가 판크레아스 덕트를 딜라테이션 시키는. 이거 다시 지울라 이거?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이 피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주위 조직을 침윤에 들어가면 캡슐이 없죠. 그리고 하이바스큘라 아닙니다. 그 혈류가 적은 종양입니다. 그런데 림프관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주위에 림파틱 노드라든지 복막강, 페리토니움이라든지 리버로 메타세이스를 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췌간하고 당간의 확장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더블 덕터 사인이라고 하죠. 판크레아스 부분에 CBD하고 메인 판크레아스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면 이 판크레아스 덕트도 딜라테이션 되고 CBD도 딜라테이션 되게 되죠. 그러나 판크레아스 캔서가 보신 같이 이 바디 부분에 생기면 이쪽에 프록시말 부분에는 P닥터 딜라테이션이 생기지만 디스탈 부분에 P닥터는 확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CBD도 확장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크레아스의 테일에 생기면 판크레아스 닥터나 CBD 딜라테이션이 전혀 안 보이게 됩니다. 또 선생님 알아드리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이쪽에 생기면 판크레아스 닥터도 딜라테이션 안 되고 CBD도 딜라테이션 안 됩니다. 경우에 따른 CBD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 캔서가 생길 때는 판크레아스 딜라테이션 안 생기고 CVD만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크레아스 아데노칼시노마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이 판크레아스 CVD 딜라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 폐가남은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이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는 것은 중고년의 연령이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판크레아스가 아트로픽 체인지라든지 팻 인필트레이션 돼서 이 굉장히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게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는데 이 캔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파이브로 티슈와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원래는 다른 조직이었다면 고에코로 보여야 될 건데 판크레아스 워낙 팻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는가요? 판크레아스 캔서는 파이브로 티슈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것에서 생기는 종양이라면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 판크레아스 주위가 워낙 팻 인필트레이션 많이 돼가 고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판크레아스 캔서가 이 주위에 판크레아스 실질의 팻 인필트레이션이 별로 없으면 아이소에코가 되고 때로는 아주 드물게는 고에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소에코 되면 판크레아스 캔서로 진단이 잘 안 되고 또 고에코 되면 판크레아스 덕트 캔서가 아니라 다른 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캔서는 대부분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 조직을 침륜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같이 우리 헤드 부분에 생기면 P닥터하고 CBD를 모두 딜라테이션은 더블 닥터 사인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경복백 초음파, 트랜스 압도미널 우리 일반적 초음파에서는 종양의 경계라든지 림프절 종대, 종괴와 주위 혈관의 관계 이걸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검사로서는 2cm 이하의 종괴 검출은 CT에 비해서 아주 낮은 예민도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임상이사에서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보시면 판크레아스 주위에 판크레아스 안에 경계가 불명료한 저에코 종괴가 보이죠. 이 혈관을 침범하게 되죠. 이 종괴가 침범하니까 SMV 스프레닉빈인데 이쪽에 스프레닉빈, SMA 침범하게 되죠. 침범. 그 다음에 여기 CBD를 딜라테이션 시켰습니다. 이런 소견이 초음파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T 검사가 체가남이 의심될 때는 MDCT가 아주 널리 사용되죠. 이 PET CT 또는 MDCT 이런 것은 한 번의 검사로 췌장 내 병변과 전이성 병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MDCT는 췌장의 진단, PET-CT는 우리가 전이 병변을 알 수 있다. 아니 이거 학명으로 특히 MDCT는 췌장 주위에 SMA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종양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검사가 되죠. CT 검사는 결국은 췌장의 형태적 변화라든지 췌장 주위의 지방 조직 파괴라든지 췌장과 주위 구조물의 분명한 경계 소실이라든지 주위 림프절 엔라지먼트, 혈관 침범, 체관 확장, 총단감, CBD 폐쇄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 검사는 초음파는 디텍션이고 정확한 진단은 CT가 되는 거죠. 요 그림과 같이 췌장이 암이 이렇게 혈관을 침범했거나 스토막이라든지 주위에 침범했는지 또 P닥터 딜라테이션, 혈관 침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상의학 경우에는 거의 췌장 진단을 MDCT로 해버리고 초음파는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과에서 초음파로 의심이 되면 종병에 가게 되면 거의 CT 검사로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는 췌장암 진단 피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 미부의 아주 작은 종양은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췌장 상부에 소관가스일 때는 췌장 관찰이 뭐 거의 불가능해 버립니다. 자, 판크레아스의 SMV, 스프레니페인, SMA,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 쪽인데, 자, 헤드하고 넥하고 바디 일부는 잘 보이지만 이 스토마 가스 때문에 이 테일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CT를 찍으니까 이게 판크레아스의 테일에 이런 종괴가 디텍션 됩니다. 그러니까 참 초음파 검사의 한계죠. 아무리 가스 없더라도 이 부분의 병변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의 테일과 더불어 췌장의 운신의 프로세서는 이 놓치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 주위의 혈관 침범이라든지 복강내 침범, 림프절 전이는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췌간암은 조기 진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췌간암이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닥터 생기가 점점 커져가 판크레아스 덕트를 침범해서 딜라테이션 되거나 CBD를 옵스트럭션 시가 CBD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이 종괴가 어느 정도 커서 벌징하거나 또는 이 췌간암이 에코가 주위하고 에코의 대조도가 아주 뚜렷할 때는 관찰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췌간암의 조기 진단은 결국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 초음파, CT, EUS, MRI 검사를 종합해서 조기 진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소견은 주체간의 확장과 췌장 실질의 낭성병변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있죠.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의 닥터의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진단의 가장 조기 진단의 크루가 되는 것은 판크레아스 덕터하고 판크레아스 시스틱이 바로 판크레아스의 캔서의 프리딕티브 사인이다. 프리딕티브 사인. 결국은 가장 중요해. 여기도 보시면 메인 판크레아스 닥터가 2.5mm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터가 여기에 2.5mm 이상 있는 것이 나중에 팔로우를 하니까 판크레아스 캔서가 있던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1058명의 판크레아스 환자에서 팔로우를 75개월 했으니까 몇 년이 되겠습니까? 1년에 12개월이니까 6년, 7년이 되죠. 7년에서 12명의 판크레아스 캔서가 발견이 됐다. 그래 1058명에 12명, 거의 뭐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비죠. 여기에 보시면 판크레아스에 이렇게 시스틱 병변이 있는데 34개월 후에 보니까 판크레아스 캔서가 보이더라. 이런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리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이리스크 그룹을 찾아야 되죠. 하이리스크 그룹은 판크레아타이티스, 다이아베티스, 판크레아스 캔서의 패밀리스트로 오베시티, 담배, 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유해 물질의 엑스포저, IPMN 환자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나중에 판크레아스 캔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IPM 자체가 판크레아스 캔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판크레아스의 여러 캔서로 IPMN의 아데노마가 캔서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툴은 울트라사운드, CT, EUS, MRI, 혈액 검사는 CA99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콜란자이티스,
KRAS 뮤테이션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임상에서는 울트라사운드 CA99 여기 두 개가 가장 우리 의사한테 임상에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이게 캔서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도 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0년에 이렇게 메인 판크레아스 7mm인데 92년 9월에 보니까 판크레아스 캔서가 이렇게 관찰이 되어 있는 거죠. 92년에 그래서 판크레아스 닥트의 캔서의 early 사인은 판크레아스 닥트 딜라테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스틱 리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0세 여성분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상장암 동맥 비정맥을 침범하고 간에 당한 확장을 보이는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BD가 있고 여기 포탈빈이죠. CBD가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딜라테이션 따라가 보니까 판크레 헤드 부분에 캔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약간 슬라이트리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소견이 보이고 여기 판크레 헤드 부분에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종괴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칼라 도플러를 띄어 보니까 여기 포탈빈이고 CBD가 많이 딜라테이션 돼 있죠. 그리고 헤드 부분에 판크레아스 캔서가 있고 여기에 비정맥을 침범했죠. 이쪽에 이 초음파 소견으로서는 이 리트로페리토니아 침범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침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테일 캔서입니다. 77세 남자입니다. 비정맥 비문부로 침범을 했습니다. 2주일 전부터 자상복부 통증으로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스프린인데 스프레노메가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크레아스 이쪽에 보시면 판크레아스의 테일 쪽에 테일 쪽하고 이 스프린하고 하일로만 어드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드이전이 됐고 요게 관찰해 보시면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에 이쪽에 캔서가 생기가 스프린을 침륜하고 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췌장 미부와 비문부의 경계가 불명한 뇌코 종괴가 보이고 있죠. 비정맥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맥이 확장이 되어버리죠. 캔서 때문에 비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정맥이죠. 비정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 미부에 생긴 암이 비문부 비정맥 침륜으로 생깁니다. 판크레아스 닥트의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죠. 예. 이 CT 사진, CT는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판크레아스 테일의 캔서하고 비정맥을 침륜하고 스프레인의 하일름 쪽으로 침범이 있음을 CT 사원으로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췌장 미부암인데 간 전이를 동반한 경우입니다. 67세 남자분입니다.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가글액상에서는 간담체 질환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췌장에 보시면 여기 SMV 스프레니펜 SMA 췌장의 바디와 테일이 주가 되겠죠.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종괴가 보입니다. 아주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이 사진 보시면 스프레닉벤 리트로페리토리아까지 침범이 됐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어 보니까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이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 헬류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헬류신호가 피펠성 에이바스큘러 튜머가 되죠. 이 환자는 이제 초음파 사진은 없지만 이 CT를 찍었더니 췌장 미부 근위부에서 로뷰레이트한
저밀도 종괴가 보이고 비정맥을 둘러싸고 주위에 림프절 종괴도 보이고 그 간에는 저밀도 종괴 메타세이스 3개가 보였다. 그래서 리버로 메타세이스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로우 에코, 로우 덴시티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췌장 두부암이 됩니다. 췌장의 헤드 부분에 아주 큰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췌간도 이제 요 확장이 되었습니다. 췌간이 확장이 포크 CT 검사하면 췌장암이 이렇게 저밀도 로우 덴시티 종괴로 전형적인 이제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정맥을 하고 복강동맥을 침범하는 판크레아스 캔서가 됩니다. 이 판크레아스 이쪽에 캔서가 있습니다. 캔서가 경계가 불규칙한 변연을 보이는 저에코 종괴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췌간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췌간 확장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췌간 확장이 보이죠. 췌간 확장이 보입니다. 요는 지금 스토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 P닥트입니다. 주위가 전부 다 저에코 종괴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가 됩니다. 판크레아스 캔서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혈관이고 이쪽으로 SMA 쪽으로 종괴가 침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복강동맥과 비정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췌장, 췌미부분, 바디하고 이쪽에도 캔서죠. 바디 테일을 둘러싸요. 그래서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되는 종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내과를 배울 때 췌장 질환의 낭성병변에 가장 많은 것은 슈도시스트다.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슈도시스트. 지금은 슈도시스트 빈도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넘버원이 판크레아스에서 많이 보이는 게 IPMN, 브랜치 타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시러스 뮤시너스가 되겠습니다. 영상의학 검사에서 낭성병변의 발견이 2에서 16%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영상기술 CT나 MRI를 찍는 빈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굉장히 빈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낭성병변은 슈도시스트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슈도시스트는 소수이고 대부분 우리가 낭성병변은 낭성 종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환자에서는 물론 인시가 높게 되겠죠. 이런 때는 프리말리그넌 또는 악성 빈도가 30에서 47% 이 정도로 보고 이게 전암성 IPMN이나 이런 거는 전암성 가능성이 많고 뮤시너스도 전암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빈도가 30에서 40%인데 이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러시스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병변은 이제 다발성의 작은 낭성병변으로 1cm에서 2cm 되는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스트로 구성되고 그 시스타에는 섬유성 격백으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석회화라든지 섬유화가 보이는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악성이라고 하는 말은 빼야 되겠습니다. 병변이 췌장의 어느 부위에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낭성병이 일본은 2cm 이하지만 드물게는 이제 2c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지만 고형 종괴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고형 종괴가 아니고 크기가 1mm 되는 1, 2mm 되는 아주 작은 시스트가 되면 이것이 초음파 빔의 리버브레이션이 많이 돼 가지고 마치 고형 병변처럼
관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시러스 가지고 있는 셉툼을 가지는 낭섬인데 요 안에 바스큘라리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스입니다. 변연이 로브레이티드 마진을 가지고 안에 보시면 무수한 작은 시스터로 있고 여기에 센츄럴 스카 또는 센츄럴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이제 폴리시스틱, 마이크로시스틱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센터 부분에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파이브로 티슈, 중심부는 작은 시스터, 변연은 좀 큰 시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비레이트 마진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크로 시스터 혼합형입니다. 큰 시스터, 작은 시스터 섞여 있는데 마치 벌집형, 하니컴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보입니다. 다음에는 좀 드물지만 큰 시스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형성이라고 합니다. 고형성은 두 가지 아주 드문 타입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시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도 안에 이 암을 유성하는 세포들이 낭성을 형성하지 않고 세포들이 네스트나 시티드나 트라베큘라 형태로 배열되고 그 사이에 섬유성 파이브러스 밴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낭성을 형성하지 않는 이런 건데 이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정례를 보시면 시스터들이 있고 바깥에 보면 큰 시스터고 안쪽에는 요 전부 작은 시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타입은 요 타입이 되죠.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여기 이제 폴리시스틱, 마이크로시스틱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특징적이죠. 여기에 변연은 큰 시스터, 센터 부분은 작은 시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로비레이티드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종괴가 이렇게인데 종괴 내부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셉툼의 헬류는 아주 캐피러리 같이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칼라 도플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려면 이 CUS 조영제를 사용한 도플러거나 또는 아주 다이나믹 CT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었더니 췌장 두부와 구부에 걸쳐서 다수의 객배를 가진 저밀도 종괴가 보이고 중심부에 요 반원이 관찰된다. 이렇게. 그리고 경도의 체관 확장이 보인다. 시스티가 아데노마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췌장 주부에 아주 작은 소낭종이 있는 작은 시스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도 작은 시스터인데 이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EUS를 하니까 EUS에서 췌장 종괴의 작은 시스터들이 깔려 있는 걸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CT에서는 프리 CT고 여기 T2에서는 시스터가 전부 다 하이 시그널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 스타디를 하니까 셉툼에 이렇게 조형 중간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니컴 형태입니다. 이런 하니컴은 우리가 벌집에 작은 시스터, 큰 시스터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시스터, 요거는 작은 시스터. 작은 시스터가 센터에도 있고 큰 시스터가 센터에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영상에 바로 요 벌집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벌집 형태. 벌집 형태 하니콤 패턴의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즘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조형 MRI에서 작은 시스트, 큰 시스트가 섞여 있죠. 여기 그 수술상에서도 작은 시스트, 큰 시스트가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례 3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하는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 그 다음에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정남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이정남 선생님 잘 들리세요? 예, 네네, 잘 들립니다. 질문해 주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네네. 원장님, 아무튼 오늘도 강의 들어보니까 췌장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췌장을 볼 때 우리가 잘 보이는 만큼 보는 건데, 췌장은 아닌데, 췌장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구조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넘버원은 뭐냐 하면 판크레 헤드 주위에 도데눔 세컨드 포션이 있죠. 도데눔 세컨드 포션이 좀 딜라테이션 되거나 그쪽에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 췌장 미부의 스프린의 하일룸 쪽에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면 거기 마치 겹쳐져 가지고 췌장의 낭성병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췌장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은 스토마게나 스몰 바울의 종양이 이 벽에 췌장의 바디와 테일을 겹쳐져가 종괴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토막의 포스를 월하고 판크레아스가 겹쳐져가 이 스토막의 포스를 월이 피닥터 딜라테이션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리버의 코데이터 로브 S1이 커져가지고 S1이 판크레 헤드와 겹쳐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는 림프 노드가 이게 커져가지고 판크레아스하고 겹쳐져가 판크레아스의 종괴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초심자가 가장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스프레닉 아트리를 판크레아스 덕터 딜라테이션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알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질문 이정남 쌤 하셨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정남 쌤 역시 김상목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목 선생님 예, 질문하세요.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아, 예. 저기, 위에 그 6번 정례토이라고 아까 위에 예, 정례토 6번 케이스, 그러니까 3번, 4번 그 슬라이드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30분 되면 끝나가 슬라이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질의응답만 그렇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초음파 볼 때 아까 저는 매스보다는 그냥 이게 이레귤러하고 약간 헤테로지너스한 에코 텍스처가 있어서 제 같으면 그거를 초음파만 봤을 때는 약간 췌장이 늘어나 있는 그냥 판크레아타이티스 정도로만 그거를 봤을 것 같고.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우리가 이제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로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시면 저에코 종괴거든요. 주위 예, 예. 실질의 판크레아스 비해서 경계가 불규칙하고 약간 불명료한 저에코 종괴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판크레아 캔서에 찾는 키포인트는 첫째, 이 판크레아스의 에코가 떨어져 있는 저에코 종괴를 찾고 그 다음에 P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CBD가 딜라테이션 더 중요한 소견이고 판크레아스가 표면이 멀징하거나 또는 종괴 뒤쪽에 판크레아스 아트로피 되어 있거나
이런 소견으로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메스를 찾는데, 어떤 경우에는 작은 판크레아 캔서는 종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번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다시 예. 선생님하고 같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곽경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경록 선생님. 예. 곽경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 많습니다. 최상은 역시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도 계속 오늘도 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뭐 테일 쪽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데. 테일 쪽 근본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테일 쪽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을까? 한번 노하우. 결국은 노하우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환자를 가지고 판크레아스의 프록시말 테일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각점은 우리가 이제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세우고 일받치죠. 눕혀가 잘 안 보입니다. 일받쳐가지고 그 다음에 프루브를 오블라이크 해가지고 판크레아스 테일을 쭉 스프레닉 베인을 따라 끝까지 봅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시마부 종단 스캔에서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에 분지하는 부분까지 끝까지 가서 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데코피스가 스크린을 윈도로 해서 관찰하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비장의 기법은 물을 먹여가 스토막에 물을 채우고 난 데 보면 판크레아스 테일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때는 두 손, 두 발 들고 CT를 찍도록 해야 됩니다. 예. 배용목 선생님 질문 좀 해주십시오. 배용목 선생님. 이게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그 강의 잘 들었고, 예. 예. 제가 뭐 질문할 거는 아니고. 뭐든지 해도 됩니다. 예, 뭐 실제로 그 판크레아틱 캔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게 아주 적은 종양을 발견해야지만 이제 어떤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종양인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예, 뭐 이런 그 큰 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상 증상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실제 작은 종양들은 그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그 제가 보니까 시스트하고 판크레아틱 덕트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소견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질문은 아니고 뭐 이 정상적인 팬크레아스를 보는데 조금 집중을 해갖고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앞으로도 맞습니다. 자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용원 선생님. 우리가 판크레아틱 캔서 솔직히 말해서 어리 디텍션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크레아틱 캔서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놓치가 우리 병원에서 못 찾고 다른 병원에서 찾으면 환자가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초음파래가 판크레아틱 덕트 캔서를 놓치는 데에서는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자체 그러나 문제는 딱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를 관찰할 때 환자의 심통이 있고 이런 뭐 왔을 때 판크레아스가 잘 안 보일 때는 환자한테 CT나 다른 검사를 리커멘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검진으로 와갔을 때는 판크레아스가 잘 안 보일 때는 뭐 판크레아스 안 보였다고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통증으로 오시거나 웨이트 로스로 오거나 여러 가지 심통을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환자한테 CT를 레커멘드하고 레커멘드 했다는 것을 차팅에 기록만 해놓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윤태덕 선생님 질문 좀 해주세요.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윤태덕 선생님 유튜브로도 보시고 열렬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얼굴도 잘 나오시고요.
네네네. 예. 저는 체부 이제 이게 체부 미부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예. 예, 이게 이제 그 췌장 미부 쪽에 네. 뭐 종괴가 안